부의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옵니다. 생각의 질이 높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따라오고, 생각의 질이 낮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질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를 알려면 먼저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은 세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진 만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만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 환경에서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돈이 그냥 주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는 배우고 발전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던가요? 돈을 빌리러 다니던 사람은 항상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고, 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항상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그에 맞는 돈이 올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뭐야, 가난한 사람은 생각의 질이 낮아서 돈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이 많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나는 답변지를 읽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유복했던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가세가 기울고 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을 했다. 그런데 답변지에서는 돈을 주면 노력을 안 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체 저스틴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지를 신경질적으로 가방 속에 넣었다. 목을 축이려 커피잔을 들었는데 어느새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기분이 더욱 좋지 않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커플의 대화가 제법 크게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은 곱슬머리의 여자가 가방을 뒤집으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오마이갓, 자기야, 나 지갑이 없어. 뭐? 지갑이
다시 찾아봐. 진짜 없다니까. 지금 가방을 다 뒤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즘 순례길에 소매치기가 많다더니 혹시 자기도 당한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어떡하지?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어? 신용카드는? 혹시 여권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여권은 안 잃어버렸어. 신용카드는 없었고 돈도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그냥 소매치기 한번 가볍게 당했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자. 기분 풀어. 돈도 별로 없었다면서. 답변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안 그래도 곤두서 있던 신경이 호들갑스러운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더욱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귀에 꽂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갑 안에 내가 존경하는 추기경 님이 직접 써주신 글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글인데 어떻게 해. 뭐 존경하는 추기경 님이 써주신 글이라고? 자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 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무척 힘이 들 때 특별한 기회가 돼서 추기경님을 뵐 수 있었는데 그때 추기경님이 내게 써주신 글이란 말이야. 그 후로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보면서 버텨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순례길에서 또 올 수 있었고 말이야. 그랬구나. 미안.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 같이 찾아보자. 혹시 밑에 떨어진 건 아닐까? 남자는 주변을 살펴보고는 여자가 지갑을 찾는다고 잔뜩 꺼내 놓은 짐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다 남자가 뭔가 이상한 듯 여자를 불렀다. 도대체 왜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생각의 질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이것을 질문을 해보자. 나는 질문 카드를 들고 침대 맞은편에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질문 카드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장으로서 사업에도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유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봉급 외에 상여금도 챙겨주시는 등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던 중 믿고 맡겼던 투자처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을 접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푸엔테라레이나의 질문 알베르기에서 제가 만난 사람이 부의 불평등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답변에서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 세상의 돈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열심히 사셨던 저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생각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로선 그 답변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생각의 질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의 질이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도 있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있고,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생각의 질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작게라도 이웃을 위하여 살 때 생각의 질이 조금 높아집니다. 나아가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살 때 그만큼 생각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도 생각의 질에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성장할 때 돈이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들어온 돈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장할 때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자신이 번 돈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생각의 질에 따라서 찾아오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만약 생각의 질이 낮아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돈만 더 벌자고 한다면 어디가 땅이 좋다, 투자를 한번 해봐라 하는 등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수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질이 높아 자신이 번 돈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쓰고자 한다면 나에게 좋은 정보가 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인연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질에 따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빼앗긴다고 하여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키울 때는 사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는 성장하게 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대외적으로 그만한 위상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장이 어깨에 힘을 주거나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해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의 한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인연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큰 경제가 저절로 창출이 되고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장이 가진 생각의 질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아버지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생각의 질도 올려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장은 회사 가족들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들이 먹고 사는 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올리고 사회를 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의 의무입니다.
일을 다하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시도했던 외형적인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생각의 질도 확장하여 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당신과 가족들의 아픔은 사회를 위해 더 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공부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성할 부분을 찾아보고 생각의 질을 높인다면 잃었던 환경을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